상무집행위원회 대표단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직장 괴롭힘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네이버 노동자의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죽음은 직장 내 위계에 의한 괴롭힘이 원인이고 이는 명백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죽음으로 내몬 괴롭힘은 가해자 한 명만이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직장 괴롭힘 가해자를 다시 영입한 회사도 공범입니다. 네이버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도와 문화도 이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직장 괴롭힘 방지법이 2년 전부터 시행되었지만 한 해 500명에 달하는 직장 또는 업무상 자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IT업계 전반의 직장 괴롭힘 및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군 20 전투비행단 소속 여군의 죽음도 반복된 타살입니다. 특히 이번 죽음은 군대 내 수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파괴된 삶으로 마련된 성범죄 대응 지침과 계획이 문서로만 존재할 뿐 전혀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권 10대 인권 과제인 인권 친화적 병력 문화 정착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합니다. 4년 전 해군본부에서 그리고 그 4년 전 육군 15사단 성범죄 피해자 자살이 반복된 만큼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합니다. 공군 참모총장은 경질되어야 합니다. 지휘계통에 있는 책임자를 일괄 문책해야 합니다.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던 책임 방기를 단죄하지 않고는 반복되는 타살을 막을 수 없습니다. 고향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내부 수사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이 아니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할 때처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기구로 군검 합동수사기구를 통해 사건 실체를 밝히고 은폐 세력을 색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사회적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전군에 걸친 성평등 실태조사도 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가 있어도 대응하지 않겠다는 여군의 90%에 달했던 2014년 군인권센터 조사를 고려하면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국방부 발표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한 신용에 불과할 뿐입니다.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은 중대재해입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제복을 입은 시민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 피해자와 제복 입은 시민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군 여 부사관이 상관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인의 고통과 유족들의 비통함에 감히 위로를 건네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이 순간 건네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군은 대체 뭐하고 있었습니까?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 가해자의 성폭력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합의를 종료한 상사, 분리조치조차 즉각하지 않은 군, 관심병사 취급하며 부당한 대우를 했던 수뇌부, 그야말로 군 조직 전체가 가해자입니다. 총체적 난국에 대체 어디서부터 썩은 곳을 도려내야 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군의 은폐, 방관, 무책임함, 합의 종료, 그 모든 것들이 피해자에게 칼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국방부 시계가 고장나도 시간은 흐른다는 말은 다 거짓인가 봅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더디지만 나아가려고 하는 동안에 군내의 성인지 감수성은 2021년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후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군내 성 관련 사건은 매년 1000건 이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인도 못 지키는데 무슨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더욱더 기가 차는 것은
일말의 반성조차 보이지 않는 군의 후속 조치 때문입니다. 사건 이후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를 맡고 있고 국방부가 피해 신고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미 짜고 치는 고소판이 되었는데 그 현장을 조사하는 기관까지 같은 패거리인 꼴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다 한들 어느 국민이 결과를 믿을 것이며 같은 조직인 국방부에게 어느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사건의 진상이 투명하게 규명되기 위해서는 이 사안을 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범죄도 아니고 군 내부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즉 비군사적 사건이 군사재판으로 진행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시나리오는 뻔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군대 내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군사법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10%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해자에게는 송반방이 처벌, 종이 호랑이 같은 재발 방지 대책, 또다시 재발되는 군대 성폭력, 여전히 후진적인 군 수뇌부의 성인지 감수성, 군대 내 성폭력을 당했던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제 특검과 청문회 등을 포함해서 사건을 명명백백히 조사하고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폐쇄적인 조직 문화, 낮은 인권 감수성, 상명 하복식 규율 등 정근대적인 문화가 얼마나 군을 썩게 만들고 있었는지 군의 자성과 분골쇄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촛불 정부의 마지막 행보는 결국 국정농단 가담자 이재용 사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4대 대기업 재벌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공감하는 국민들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했던 대통령이 이제는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는 입장이니 조만간 사면을 하겠다는 예고인가 싶습니다. 문재인식 적폐 청산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국정농단 가담자 재벌의 사면을 말하는 대통령을 보며 문 정부가 그동안 방패막이 삼아왔던 그 적폐 청산이 얼마나 껍데기뿐이었는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은 현실을 죽어나가는 국민들에게 허공의 메시지였을 뿐이었던 적이 많았으나 이제는 그 적폐 청산의 정체성마저도 스스로 내던지려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재용에 대한 특혜 사면을 감행한다면 이 나라에서 거대 양당이 대변하는 집단은 재벌과 기득권일 뿐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기득권층에 대한 감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법원의 행태를 비판했던 고 노회찬 의원의 말씀을 떠올리며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수십 년간 땀 흘리며 농사해온 농민들,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온 노동자들을 사면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에서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농단 가담한 재벌은 사면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과연 누구를 대변하는 정부입니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광복절 사면이 현실화되는 것입니까? 이재용 씨 8.15 사면을 위한 경제계의 전방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44조 대미 투자와 청와대 오찬, 손경식 정경련 회장과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의 만남 등에서 제안의 흐름이 같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당대표의 민심 경청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정경련 손경식 회장과의 만남에서 경제계에 대한 특혜 지원 등 노동 존중 정책 후퇴가 직접 제안되었습니다. 기업 투자에 대한 상속세 인하 등 세제 지원과 개편, 배임죄 등에 대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 최저임금 인상 반대, 산업재해 기업인 처벌 반대, 이재용 사면 등의 내용입니다.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고 이선호 씨를 조문하면서 밝힌 중대재해 관련 법 개정 등은 거론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업이 나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규제 완화와 지원만 요구하고 이재용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경청을 비롯한 경제계의 집요한 이재용 사면 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이은 사회적 타사를 멈출 대책을 마련하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이선호 청년 노동자의 죽음은 아직 40여일째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도 회사 측 임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과중으로 인하여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한 군대 내에서 계속되는 성추행을 견디다 못하고 목숨을 끊은 여군의 죽음 앞에 그동안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무마하려고 했던 군 당국 행태에 분노가 듭니다. 군은 여전히 여군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는 인권단체 성명과 같이 현실의 어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되는 죽음은 모두 사회적 타살이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산재 1위 공화국이며 자살 1위 국가입니다. 모든 죽음이 구조화된 것이며 사회적 타살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위험 신호에 무엇을 할 것입니까?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불안한 지금 생명을 경시하고 아무런 안전망 없이 성장과 이윤만 쫓는 기업, 여성을 대등한 동료로 대하지 않고 성적 대상화하는 군대 문화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당은 부자만 배불리는 부동산 정책을 당장 멈추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0일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기본으로 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집값 10%만 내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모델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제도입니다.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오너십 소사이어티와 그 형태가 똑같습니다.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내걸고 부동산 버블을 초래한 미국은 부시 대통령 재임 말기에 사상 초유의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핵폭탄을 전 세계에 투하했고, 이는 전 세계 곳곳에서 다수의 약자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부자들만 더 견고하게 그들의 성을 지킬 수 있게 만든 불평등 구조 고착화의 나쁜 예였습니다. 송 대표가 5월 25일 서울, 부산 청년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느냐,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하면 애들도 차별받고 여건이 나아지면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발언을 통해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자가대 공공임대 프레임이라는 악의적 논거를 기반으로 했음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굳이 주택을 소유할 필요도 없는 전 국민을 부동산 시장에 신규로 유입시키고 불로소득을 당연한 사회로 정착하게 하는 누구나 집 프로젝트는 불로소득의 사적 전유를 보장해주는 어이없는 정책입니다.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아니라 누구나 투기 프로젝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부자들의 부동산세 불만이라는 잘못 해석으로 재산세 인하, 종부세 축소, 양도세 축소 등 가진 사람의 배만 불려주는 방안만을 찾을 것이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를 더 높이고 엄중한 자기 반성과 평가, 쇄신의 전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의당 정책위 의장 장혜영입니다. 민주당이 올해 하반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올해 1,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9조 원이 더 거친 세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초과 세수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K자 양극화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초과 세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입니다. 정부는 집합금지, 영업 제한 업종의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포함한 손실 추정액을 3조 3천억 원으로 추계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은 손실보상 금액을 최소 14조 8천억 원으로 추계합니다. 올 1분기 초과세수 19조 원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작년 말 특별재난연대세를 발의한 것입니다. 올해 충분히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는 사람,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이익을 본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좀 더 세금을 과세하여 코로나19와 정부의 방역 조치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지금 우리는 더욱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피해 계층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재정 지출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발생한 초과 세수가 최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곳은 뜬금없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적극 참여한 대가로 대규모의 손실을 감당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